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6월 22일, 이제, 또 빨라요.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지금 미국 선물은 그냥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중에는 이제 조금 아쉽게 마이너스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보합선에서 큰 변화는 없고, 지금 이제 그게 있죠. 파월, 연설. 그리고 거기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한 번 하냐, 두 번 남겨뒀다, 이런 좀 그런 금리 인상, 시황 흐름에 대해서 엮일 수 있는 멘트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게 오늘 내일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눈치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 따라서 미국 지수 좀 마무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테슬라는 어제 이어서 장전엔 좀 좋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테슬라의 그 충전 플랫폼에 여기도 뛰어들고 저기도 뛰어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점유율에서 나오는 힘이다 보니까 사실상 좀 거스르기는 쉽진 않겠죠. 테슬라 안 그래도 전기차 점유율도 잡아먹기도 그 점유율 뺏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플러스 거기서 이어지는 플랫폼, 당연히 테슬라 측에서는 전기차를 생산을 하니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투자 미리미리 좀 이어지고 했는데,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기업들에서 전기차로 갖다 이제 세대 교체가 다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현대 기아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 그다음에 이름 있는 전기차들을 하나씩 다 내연기관 그 기업들에서 다 내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충전소도 전기차 충전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새로운 규격을 만들자니 이미 있는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래서 오늘 충전소 뉴스들이 막 덕지덕지 붙더라고요. 사우디 엮이는 뉴스 나오고, 어디 막 참여한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좀 충전소 테마가 이제 메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이제 테슬라 주가랑 살짝 연동이 되기에는 살짝 좀 결은 달라요. 그래도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런던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오늘 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밤, 새벽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파월 연설, 그 다음에 6월 23일은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는 좀 이제 방산 수출 기대감, 그거 정도가 좀 있기는 한데, 요거부터 해서 금양 제공시 예정일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수 흐름 자체 오늘은 우리나라만 좀 봤을 때 좀 조정이 나왔네 라고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엄청 큰 양매도가 계속 일단 며칠째 이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막 완벽하게 줄줄이 전 세계 시황이 같이 끌어내려가면서 밀리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목들 개별적인 등치 있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코스피는 반도체, 이런 애들 움직임에 따라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은 미 증시 움직임 따라서 또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양매도가 3일 동안 연속으로 나온 건 조금 거슬리기는 하네요. 양매도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금액이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일단은 양매도가 3일 정도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파월 연설 오늘 내일 그걸 통해서 좀 다시 또 변고 만들어낼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에서는 그렇게 크게 포인트는 없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엄청 어정쩡한 포지션이에요. 차라리 갈 거면은 전고점 돌파하고 시원하게 힘을 아예 줘버리던가, 아니면은 좀 확 밀리던가, 이게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한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애매하게 올라와서 또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작진 않거든요. 10%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런 구간도 아니고 안에 갇혀 있어요. 차트 측면에 조금 아쉽기는 하죠. 자, 그래서 지금 3일 전부터 이제 세력주 주도 테마, 3일 전에는 이제 재건, 어제는 그 의료 AI, 오늘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개별 주도, 그날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 세력주 측에서 나오는 건 좋습니다.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아쉽게 그냥 그날 반짝하고 말아요. 그 다음날 반짝하고 말고, 그 다음날 반짝하고 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순환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뉴스들을 동반해서 부각이 되나.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오늘 시장에서 뉴스를 결국 안 붙였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붙이지 않아서 좀 부각이 안 된 것 같고, 22일 넷플릭스 CEO 면담 OTT 활성화 논의, 요 키워드는 일단 최근에 이제 쇼박스가 좀 부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쇼박스가 뭐 이런 구간에서 일단 밀리긴 했는데, 밀리다가 저 OTT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나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종전 휴전 요거는 일단 런던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여기서 뭔가 금액이라던가 뉴스들이 좀 튀어나올 수는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재료가 생각을 해둬야 될 건 이제 재료 단기 재료 소멸로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직 21일 20일 저 회의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언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얼마가 투자될 거고 막 어떤 식의 어떤 분야를 언제부터 좀 만들 거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 국토부 장관이 좀 언급을 했었죠. 올해 안에 파일럿 사업 시작, 이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뭐 직접적인 모든 재건을 시작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빠르면은 이제 간단한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던가 모듈 이용한 좀 병원 시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는 가장 필요할 테니까, 뭐 집 무너지고 한 사람들한테 뭐가 됐든 모듈러 주택은 좀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듈러 병원 그런 시스템도 결국 포인트는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나,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뭐 지원이라던가 뭐 수주 이런 게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7월달 나토 정상회의,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종전안을 좀 발표하는 방안을 좀 추진 중이다 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를 끼고 종전이면 진짜 눈이 돌아갈 법한 재료이지 않나 싶은데, 당연히 러시아는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것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좀 이제 상반되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이 좀 쉽지는 않을 거고, 뭔가 뒤를 통해 가지고 뭐 중국이든 뭐 다른 국가들 통해서 뭐 협상이 이어지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겉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내용 그냥 키워드 임팩트로 반응을 하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식량 이슈도 있던 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일단 3부 토건은 내일 정지인 것 같더라고요.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6월 22일 해서 매매 거래 정지,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죽진 않고 결국에 이런 상한가 구간을 또 다시 꾸역꾸역 해서 슈팅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일단 또 내일 정지이고 하다 보니까, 정지해놓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밤중이나 해서 내일 쉬고 그 다음날이든 해서 재건 회의에서 뭐 좋은 내용이 나오면 아마 좀 갭이 뜨면서 마지막으로 뭐 이제 단기 슈팅 주고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3부 토건은 뒤에 뭐 또 조정이 나오고 하면은 그런 구간들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각자 기준이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기는 한데, 종목이 좀 워낙 강하지 않았나. 일단은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뭐 눌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밤중에 재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장인 3부 토건이 쉬네, 그리고 거기서 재건주가 다 같이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좋은 내용을 통해서 뭔가 뉴스가 나오고 하면은 대신 대타로 누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 테마에서는 사실 대장급이 좀 명확하게 3부였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좀 보기는 애매하긴 한데, 뭐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만약에 이제 테마 형성이 돼서 움직이고 하면 아, 얘가 대장이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SY도 일단 정고점 이런 곳에서는 좀 버텨주는 모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혹시 이제는 얘네는 단기 재료 소멸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되지만, 대신에 이제 당일 뭐 뉴스 붙이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 정도를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AI 섹터랑 이제 그 뭐 로봇 섹터 내용들은 계속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KT가 오늘 그 뉴스를 좀 붙였었죠. KT 시리즈가 AI에서 뭐 투자 7조 투자 단행, 그 뉴스로 이제 KT CS, IS 요런 애들이 조금 부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7조 원 투자 단행 뉴스를 좀 부각을 시켰는데, 그래서 요 종목들은 뒤에 KT 믿음 뭐 출시를 한다면 그것 좀 엮일 수 있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직접적으로 좀 뉴스 협력 이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각이 될 때는 얘가 좀 부각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키워드가 그게 있어요. 요번 달 중에 이제 파일럿 해가지고 시스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업데이트 하겠다. MS 코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여하튼 AI 비서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번 달 출시하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나오면 얘가 좀 반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이제 하이퍼클로바는 오브젠 뭐 하이크 코리아. 하이크는 근데 좀 다른 뉴스로 지금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유비온도 오늘은 좀 다른 뉴스였고. 자, 다음에는 구글 바드부터 해가지고 뭐 뼈대 종목들 이제 조금씩 더 내려오는 것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난도 뭐 이제 라운드 피겨 8만원에서 또 큰 반등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7만, 6만, 5만 이런 관점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솔트룩스는 얘는 좀 전저점을 깼으면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강하기는 해요. 의료용 AI도 별도로, 의료용 AI는 지금 뉴스가 있진 않지만 신고가를 일단 땡겨 올려놓고 분봉에서 움직이면 좀 격한 게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고점에 대해서 계속 트라이를 하는 모습, 저점은 쪼쪼쪼쪼 올리는 좀 좋은 모습은 있지 않았나. 시간에 좀 밀리긴 했는데 이런 거는 또 다시 돌파하나 정도는 며칠 관심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정보는 저 의료용 AI들이랑 싱크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보온처 이슈가 아직 좀 살아있기는 해요.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보온처 그런 거 뭐 승인 뉴스 같은 거 나오면은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좀 눈에 두면 될 것 같고, 차트로는 요 구간 오면 좋을 거는 같은데 아직 공간이 조금 있기는 하죠. 뭐 한 20% 조금 안 되게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요 구간은 좀 내려오면 좋을 거는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여기서 뭐 또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AI 섹터들, 그 다음에 AI가 오늘 이 뉴스가 있어요. 손정이 45조 원 마련했다. 수비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할 것. 이 내용이 있는데 그냥 제목만 보면 뭐 투자한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AI 섹터에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1일 이제 오늘 뭐 주주총회에서 뭐 인터뷰식으로 갖다가 좀 어필을 한 건데 이제 뭐 금액에 대해서 뭐 5조엔 정도까지 이제 투자 현금이 있는 상황이고,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AI 쪽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내용도 있었죠. 자신은 이제 챗GPT 직접적으로 막 엄청 많이 쓴다, 이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쓰고 자연스럽게 AI 섹터에 대해서 뭐 투자 언급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제 오픈 AI 이번에 샘 알트만 12일날 뭐 일본 방문했을 때도 좀 그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뒤에 뭐 AI 섹터에 대해서 소프트뱅크에서도 뭐 투자 이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요 내용이 혹시 AI 섹터에 또 수혜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직접 안 움직이더라도 그냥 큰 그림에서는 AI에 대해서 뭔가 계속 투자 이어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로봇도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일단 뭐 SPG, 뉴로메카 이런 애들은 이제 포지션은 조금 애매한, 이전에 좀 설명을 드렸었죠. 얘네가 어정쩡한 좀 갇혀 있잖아요. 이런 갇혀 있는 자리는 이제 좀 웬만하면 데이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기는 하고, 저는 아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좀 밑에 깨면서 앞에 저점 깨고 좀 쭉쭉쭉 밀리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도 뭐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는 앞에 이런 매물대 구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담은 좀 덜하지 않나. 그리고 얘는 이제 뒤에 수급 같은 거 들어오면 또 힘 줄 때는 수급도 슬쩍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같은 거는 좀 밀리면 밀릴수록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뒤에 뭐 잼스 이런 거 출시부터 해가지고 뭐 인수라던가 산업전략, 그 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 뭐 9월 달쯤 아마 청구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9월 10월쯤에 이제 상장 이야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로봇 섹터.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됐던 테슬라에 대해서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포드, GM, 뭐 스텔란티스, 리비안도 합류.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있었던 뉴스가 기억나는 게 뭐 이제 사우디 뭐 전기차 충전소, 사우디도 결국 네옴시티에서 친환경 이슈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더 어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드론 UAM이랑. 네, 일단은 그런 거였고, 플러스 뭐 현대차도 저 슈퍼차저 뭐 네트워크에 합류 가능성 이런 뉴스도 지나오면서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 주가가 뭐가 됐든 최근에 뭐 이렇게 부각이 되던 게
GM 뉴스, 이 포드에 이어서 GM도 요 뉴스로 5%쯤인가 올랐었죠.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오른 거는 리비안도 합류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뭐가 됐든 테슬라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플랫폼의 그 점유율,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뉴스들 붙어요. 그리고 시그넷은 6월 달에서 뭐 7월쯤 V2 양산, 이 뉴스가 좀 괜찮지 않나, 직접적으로 계속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시간에서 좀 얻어 걸린 느낌으로 충전소 애들이 다 잘 가고 하니까 대우 플러스가 이제 시간에서 좀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은 스틱인베스트 휴맥스 시리즈는 일단은 대형 채비 테슬라 슈퍼차저 이 내용에 조금 직접적으로 주주 뭐 지분 엮여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대장은 S트래픽이 가기는 했습니다. S트래픽이 대장을 했고, 뭐 무선이나 뭐 그런 거 나오면 아모센스, 그 다음에 뭐 GV60 이슈로 갔다가 이전에 유라테크가 계속 좀 엮었었는데, 일단은 충전소 이슈가 뭐 더 지속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현대차 엮이면 디스플레이텍 이 종목은 상한가는 잘 못 가요. 이렇게 좀 시세를 주고 밀리는 케이스가 좀 많지 않나. 윗골이, 즉 종목이 튈 땐 잘 튀어주지만 뒤에 차익 실현 안 하면 좀 피곤해지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넷 관련해서 뭐 대우플러스 요 정도를 좀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주도 테마를 하긴 했는데, 뭐 일단 테슬라 주가랑 뭐 조금 더 연동이 되나 정도를 보긴 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오늘의 이제 강했던 테마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이슈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21일 오늘 해가지고 사우디 방문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들이 다른 거에도 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라크 뚫은 국토부 원팀 코리아 100조 중동시장 뭐 잭팟 터지나, 제목은 항상 거창해요. 그리고서 현대건설 사우디에서 50억 달러 수주 인바, 이게 이제 이거죠.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뭐 한 24일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전에 있었는데, 요번에 가서 거기서 좀 수주 확정하는지 정도를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주 지원단 파견,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스 내용을 봤더니 가장 큰 게 좀 아쉽게 신항만이에요. 신항만, 항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53조 규모. 항만 관련주는 사실 좀 밋밋하거든요. KL넷이 이제 항만 이슈로 갔다가 중간중간 부각이 되긴 했는데, 종목을 딱 보시면은 상한가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항만 이슈는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이 뭐 대거 같은 뉴스 붙이면서 부각이 되면은 좀 괜찮을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이라크의 뭐 경전철, 그 다음에 뭐 이제 신도시 재건,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고,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서 이렇게 좀 네옴시티 관련 주들로 좀 수급이 넘어가나.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계속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뭐 사우디 넘어가서 수주 그런 이슈로 좀 슈팅을 만들어내는지, 여기 네옴시티 관련 주들. 그리고 인디에프는 종목 끼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장기평 최근에 계속 들썩들썩 뭐 재건 쪽도 엮이면서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또 기술적으로 튀어주는지. 얘는 일단 시세 주면은 한 15% 20%씩은 우습게 가죠. 뭐 상한가도 좀 잘 가고, 그래서 종목 끼는 상당히 좋은, 여기 좀 상패 시즌 때문에 살짝 이제 좀 피했었는데, 이 뒤에서부터는 또 엄청 괜찮은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바로 상패 시즌 지나니까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만들어내고, 그 이외에도 뭐 23% 이런 내용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대장 애들 움직이면 그거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이슈들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원팀 코리아 사우디 가서 뭔가 뉴스 좀 붙으면서 주도 테마를 형성하나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생각해 둬야 될 거는, 작년처럼 완전 시장을 휘젓는 막 몇 주, 몇 달 동안 이런 움직임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하루, 뭐 이틀 주도 테마를 해주면 좋고, 뉴스 좋은 거 붙이면서 수주라던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 외에는 뭐 원전부터 해서 아는 것들이다 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24일 귀국 이런 게 있기는 하고, 이거 외에도 그냥 이제 움직이던 개별 주도주들.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특별한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천일염, 식량 이런 것들도 일단 뭐 지수 밀리거나 하면은 얘네들도 계속 밀리지가 않죠. 반짝 윗꼬리 달고 밀리지만 다시 올라와요. 즉 추세 자체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뒤에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국물협정 연장, 그거에 대해서 뭐 뉴스와 또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지수 해치 성향도 있고, 천일염 쪽은 이제 조금 요런 밑에 구간에서부터는 21선 주변이라던가 이런 곳들은 뒤에 메인 방류 이슈든 뭐 아니면 오염수에 대해서 막 공포감 뉴스들 막 붙이면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교육주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수능 그 킬러 문항 배제 좀 종목들이 오늘 껄떡지근해가지고 막 대금을 엄청 붙이거나 그러진 않아서 좀 글쎄요, 재료에 대해서 저는 좀 와닿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구경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오늘 좀 힘을 많이 주기는 했었죠, 교육주들이. 그래가지고 교육주도 뭐 이렇게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뭐 나머지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뭐 미국이 시장이 어떻게 좀 마무리되나 그거 좀 잘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일단은 쭉쭉 좀 치고 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며칠 동안, 오늘은 이제 좀 지수 나쁘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체감은 좀 안 좋았을 수 있는데, 그래도 3일째 그날 뭐 며칠 동안 더 주도해주는 테마가 나오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차선책으로 하루 정도 그날 주도 테마 이런 건 있구나, 주도 대장주 뭐라도 있구나,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는 있어요. 뭐 뉴스라도 좀 뭐 달고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매매할 때 근거가 조금은 더 수월한 건 있겠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 그냥 최근 신고가에 있던 뭐 종목들이라던가 이제 방산 이런 수급주들, 그다음에 동구홀딩스는 좀 조정이 저점 뭐 깨면서 그런 움직임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넥슨 게임즈는 이제 CBT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뒤에 중국에서 뭐 좀 흥행했다 뭐 그런 뉴스, 요 뒤에 뭐 나중에 좀 뭐 밀리거나 좀 잠잠하다가 중국에서 뭐 대박치고 있다 그런 뉴스로 좀 또 반짝할 수도 있겠죠. 뭐 TFE는 삼성 그 뉴스로 뭐 좀 상한가 신고가에서 버티는 건 있는데, 얘는 뭐 이제 차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애고, 석경 AT는 신고가를 일단 한번 돌파를 하기는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움직임 좀 볼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최근 강했던 개별 주도주들 레이크, 애경, 뭐 한미, 이수페타시스 이런 애들은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일단은 5일선 주변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계속 있긴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한미는 뭐 수급 이런 게 좀 동반되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도 매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